런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인데요. 레전드를 모욕한 구단, 팬들의 분노, 그리고 몰락의 서막. 하지만 지구 반대편 LA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다저 스타디움 한가운데 손흥민은 오타니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완벽한 시구를 던졌습니다. 과연 누가 옳았던 걸까요? 토트넘의 몰락일까요? 손흥민의 비상일까요? 오늘 바로 그 극적인 대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도슨입니다. 런던에서 40년간 스포츠 기자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 후 칼럼을 쓰며 지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골수 팬이죠. 어린 시절부터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뛰는 선수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런던 시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닝커피 한 잔과 함께 스포츠 신문을 펼쳐들었죠. 옆 테이블에선 토트넘 팬들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손흥민이 떠난 뒤로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 팬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성장한 선수 아닌가? 우리가 키워준 거지. 다른 팬이 맞받아쳤죠.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분명 훌륭한 선수였어요. 하지만 결국 토트넘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젊은 팬 하나가 제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MLS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MLS는 프리미어리그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나도 프리미어리그를 떠난 이상 예전 같은 임팩트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팬들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인데 그걸 경험한 선수가 미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상 반은 되나 다름없다고 봤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축구 뉴스 알림이 여러 개 떠 있더군요. 대부분 토트넘 관련 소식이었어요. 팀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일시적인 슬럼프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토트넘 유니폼들과 각종 기념품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7번 유니폼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어요. 그 유니폼을 보니 문득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노트북을 켜고 칼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토트넘의 재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흥민 이후에 토트넘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려 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어요. 어쩐지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지더군요.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40년간 축구를 봐온 제 안목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후배 기자 리처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지금 토트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어려운 시기지만 곧 회복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팬들도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기자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패배주의에 빠져버리죠. 리처드, 토트넘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클럽입니다. 한 선수가 떠났다고 무너질 팀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다시 칼럼 작성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저는 잠시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책장 가득한 축구 관련 서적들, 벽에 걸린 각종 언론사 표창장들,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유명 선수들과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당시 손흥민과 찍은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진 속 손흥민의 표정을 다시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그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만 봤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야 라는 예감이 서려 있는 듯 했죠.
책상 위에 놓인 오늘 아침 신문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스포츠면 한쪽에는 토트넘의 부진한 성적이, 다른 쪽에는 손흥민의 MLS 소식이 작게 실려 있더군요. 기사 제목만 봐도 대조적이었어요. 토트넘, 또 다시 무승부의 늪, 그리고 손흥민, LA에서 새로운 전설 시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새로운 전설이라니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MLS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곳이지 전설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40년간 쌓아온 제 철학과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칼럼은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변화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뭔지 전혀 몰랐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계속 손흥민과 토트넘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축구 뉴스 앱에서 알림이 하나 떠 있더군요.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토트넘, 맨시티 사비뉴 영입 협상 결렬.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봤죠. 토트넘이 사비뉴를 영입하려고 몇 주간 협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맨시티가 터무니없는 이적료를 요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이런 식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토트넘은 항상 이랬습니다. 좋은 선수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패턴이 반복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손흥민이라는 큰 빈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오후 2시경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배 리처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이클, 지금 토트넘 공식 발표 보셨나요? 무슨 발표? 사비 시몬스를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등번호가 7번이에요.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손흥민의 7번을 새로 온 선수에게 줬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토트넘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정말로 사비 시몬스가 7번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메인에 떠 있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봤어요. 토트넘 팬 계정들이 완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손흥민에게 이런 모독이 어디 있나? 7번은 영구 결번이어야 했다. 구단이 레전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평소 차분했던 팬들조차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클럽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라이벌 아스널 팬들조차 토트넘이 너무했다며 손흥민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맨유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었죠. 국제 축구 매체들도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BBC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의 성급한 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팬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죠. 오후 늦게 더욱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구단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죠. 팬클럽이 구단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성명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다. 그의 공헌을 무시하는 구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사랑해온 구단을 옹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팬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됐거든요. 저녁 무렵 동네 펍에 갔습니다. 평소 토트넘 팬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했죠. 마이클,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나? 단골 팬이 제게 물었어요. 구단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팬들도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손흥민 7번 유니폼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번호는 완전히 다른 선수의 것이 됐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작성한 손흥민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첫 영입 당시 기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록들이 시간순으로 담겨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쳐봤어요. 2015년 8월 28일 제가 쓴 기사였습니다. 새로 온 한국 선수 생각보다 괜찮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관건이다. 당시에는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큰 선수가 될 줄 몰랐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2017년 첫 프리미어리그 20골 달성, 2018년 월드컵에서의 활약, 2019년 챔피언스리그 아약스전 해트트릭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9년 아약스전 당시 제가 쓴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기적이다. 당시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글씨체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 선수의 등번호를 이렇게 성급하게 다른 선수에게 넘겨준다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토트넘이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지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각종 기사와 팬들 반응을 확인했어요.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벌써 다음 시즌 티켓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죠. 토트넘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았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흥민 7번 사건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후배 리처드가 새로운 기사를 들고 제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이클, 이 기사 좀 보세요. 리처드가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토트넘, 이제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클럽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직접 읽어보시죠. 기사 내용은 더욱 가혹했어요. 최근 몇 년간 토트넘이 영입하려 했던 선수들의 거절 사례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빅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토트넘의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과장이 심하다. 토트넘은 여전히 매력적인 클럽이야. 저는 반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토트넘에 오고 싶어하는 톱 클래스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리처드의 질문이 예리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의 지적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기사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토트넘의 최근 5년간 주요 영입 실패 사례들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표했던 선수들 중 실제로 영입에 성공한 비율이 채 30%도 안 됐더군요. 특히 손흥민 같은 레전드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구단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퍼지고 있어요. 리처드가 기사의 핵심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다. 저는 여전히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토트넘이 그렇게까지 매력을 잃은 클럽일까요? 40년간 지켜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오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토트넘 팬들이 화이트 하트 레인 경기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뉴스였습니다. 손흥민을 존중하라, 7번을 되돌려 달라는 피켓을 들고 구단 사무실 앞에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뉴스 사진을 보니 참여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젊은 팬들부터 60대 이상의 시즌 티켓 홀더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더 놀라운 건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토트넘 팬클럽들까지 연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40년간 지켜본 토트넘이 이런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팬들과 구단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처음 보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BBC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메인으로 다뤘어요. 토트넘 내부 갈등 심화라는 제목으로 팬들의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리포터는 구단과 팬들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분석했어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전문가 패널 토론까지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봤어요. 감정적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팬 커뮤니티를 확인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미 다음 시즌 티켓 갱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3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골수 팬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해온 클럽이 이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등번호 문제가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1980년대부터 토트넘을 응원해온 제게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어요. 글렌 호들의 골, 게리 라이네커의 활약, 그리고 최근의 해리 케인까지. 하지만 그 어떤 선수도 손흥민만큼 팬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 팬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토트넘이 글로벌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상당 부분 손흥민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구단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토트넘과 손흥민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에 대한 기사였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스포츠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이 나왔어요. 첫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예상했던 일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MLS 수준에서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두 번째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던 그 날카로운 패스였습니다.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구나.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이 댈러스전에서 터뜨린 환상적인 프리킥 골 영상을 봤거든요. 골대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히는 그 궤적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좀 다르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프리킥 기술만큼은 리그를 가리지 않는 법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이 손흥민의 골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어요. ESPN에서는 MLS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프리킥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팬 투표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그 주 베스트 골로 선정됐는데 득표율이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2위와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60%라고? 숫자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60%가 맞더군요. MLS 팬들이 손흥민에게 이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2번 연속으로 MLS 2주의 팀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신입 선수가 이렇게 빨리 리그에 적응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미국 축구 전문 기자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MLS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스피드와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가 현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서히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MLS 수준에서야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모습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특히 미국 언론들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단순히 좋은 선수가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혹시 제가 손흥민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프리미어리그를 떠났다고 해서 그의 실력까지 의심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MLS는 MLS일 뿐이에요. 프리미어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놀라운 영상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장면이었어요. 그 움직임과 피니시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날렵했죠. 유튜브에서 손흥민 관련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미국 현지 해설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선수를 MLS에서 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코멘트가 계속 나왔어요. 특히 한 해설자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MLS에 온 게 아니라 MLS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LAFC 팬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팀 팬들까지 손흥민을 보러 경기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들의 분석 기사도 하나씩 읽어봤어요. 대부분 손흥민의 영입이 MLS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티켓 판매 증가, 시청률 상승, 글로벌 관심도 증가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세였어요. 더 인상적인 건 손흥민의 인터뷰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다. MLS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여전히 예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며 문득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손흥민이 MLS를 선택한 건 단순한 은퇴 준비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어요. 손흥민이 뛴 경기들의 평균 관중수가 리그 평균보다 40%나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효과가 실제 숫자로 증명된 거죠. LA 현지 스포츠바에서는 손흥민 경기 때마다 만석을 이룬다고 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모여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MLS에 대한 편견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정말 그 정도로 특별한 선수였던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손흥민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프리미어리그를 떠났다고 해서 그의 가치까지 의심했던 건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 무렵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데이비드가 LA에서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몇 년 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였죠. 아버지, 오랜만에 LA로 놀러 오시면 어때요? 갑자기 왜? 여기 날씨도 좋고 구경할 것도 많아요. 특히 요즘 LA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니? 와보시면 알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고민 끝에 LA행을 결정했습니다. 런던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토트넘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LA에 도착한 첫날, 데이비드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다저 스타디움이었어요. 오늘 다저스 경기가 있나? 네, 그런데 경기 전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이벤트? 시구식이요. 그런데 오늘 시구를 던지는 사람이 특별해요. 데이비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평소보다 관중들이 더 들떠 보였어요. 특히 아시아계 관중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기 봐요. 데이비드가 전광판을 가리켰어요.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광판에 손흥민의 이름이 크게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시구를 던져요. 다저스에서 특별히 초청했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MLB 명문 구단인 다저스가 축구 선수를 시구 게스트로 초청한다고요? 곧 손흥민이 마운드로 걸어 나왔습니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이 공을 던졌습니다. 완벽한 스트라이크였어요. 포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고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대단하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경기 후 현지 뉴스를 확인해봤습니다. 손흥민의 시구 장면이 모든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LA타임스는 일면에 손흥민과 오타니가 함께 있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LA의 두 아시아 스타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을 LA 스포츠계의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다저스가 왜 손흥민을 시구 게스트로 초청했을까요? 단순히 유명한 축구 선수여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데이비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손흥민이 여기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아버지, 상상 이상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손흥민을 정말 좋아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환호받는 손흥민의 모습, 오타니와 나란히 선 모습, 그리고 미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 본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손흥민이 단순히 MLS에서 축구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관중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백인들까지 모두가 손흥민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런던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저스 구단에서 손흥민을 초청한 이유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LA 지역 스포츠 팬들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손흥민의 영향력을 MLB 구단에서도 인정한 셈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한국 뉴스도 확인해봤습니다. 손흥민의 다저스 시구 장면이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LA를 사로잡은 손흥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한국 팬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토트넘이 놓친 보물, 이제 진짜 글로벌 스타가 됐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문득 런던의 상황과 대조가 됐어요. 토트넘에서는 팬들이 구단에 등을 돌리고 있는데 LA에서는 새로운 팬들이 손흥민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가 너무 극명해서 마음이 복잡했죠. 데이비드가 준비한 다음날 일정도 궁금해졌습니다. 분명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LA 시청 앞 광장이었어요. 뭔가 행사 준비가 한창이더군요.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아버지가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데이비드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오전 11시쯤 되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특히 많이 보였어요. 손에는 태극기와 LAFC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손흥민 관련 행사인가? 맞아요. LA 관광청에서 손흥민을 명예시민으로 임명하는 행사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예시민이라고요? 겨우 몇 달 LA에 있었는데 벌써 명예시민 자격을 준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빨리 명예시민이 되는 경우가 있나? 드물긴 하죠.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특별해요. 데이비드가 설명해줬어요. 손흥민이 LA에 온 후 지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관광객 증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에 도움이 됐다는 거였어요. 정오가 되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LA 시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했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축구 선수가 아니라 LA의 얼굴입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봤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도시의 얼굴이라니 과연 그럴까요?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아이들의 환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어요. 정말 록스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명예시민 임명식이 진행됐어요. 시장이 손흥민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자 박수갈채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겸손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행사 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LAFC 유니폼은 물론이고 심지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현지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도 손흥민 팬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LA에 온 후로 우리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시가 달라졌다니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관광객도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죠. 길을 걸으며 실제로 확인해 봤어요. 정말 곳곳에서 손흥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용품점에는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한 식당에는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특히 한 카페에서 본 광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면 전체에 손흥민의 LAFC 활약 장면들이 크게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마치 갤러리 같았습니다. 이젠 축구 선수가 아니라 정말 도시의 아이콘이 된 것 같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데이비드와 함께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 식당마다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는 건 예상했지만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대형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손흥민 관련 사진과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토트넘 시절부터 최근 LAFC 활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식당 사장님이 저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희 식당도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멕시코인, 일본인까지 다양하게 와요. 정말 그래요? 네, 손흥민 선수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요즘은 김치, 비빔밥 주문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식당을 나와서도 계속 둘러봤습니다. 스포츠용품점에는 손흥민 유니폼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LAFC 유니폼은 물론이고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용품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손흥민 유니폼 많이 팔려요? 정말 많이 팔려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해요.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손흥민 유니폼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인기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LAFC 공식 매장에도 가봤습니다.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별도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유니폼은 물론이고 머그컵, 키체인, 포스터까지 다양한 굿즈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온 후로 매출이 40% 늘었어요. 특히 아시아계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브랜드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건 단순한 축구 커리어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데이비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확실히 런던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손흥민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것 이상이에요. 데이비드의 말이 맞았어요. 손흥민은 LA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LA에서의 셋째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런던에서 날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급하게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BBC 스포츠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 위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라는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보일 줄이야. 40년간 지켜본 클럽이 이런 몰골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후에 후배 리처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런던 현지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어제 토트넘 경기 봤습니까? LA에 와 있어서 못 봤다. 팬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경기 내내 야유가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침통했어요.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결과지. 리처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전화를 끊고 온라인으로 경기 하이라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경기장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평소라면 응원 소리로 가득했을 화이트 하트 레인이 야유와 한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비 시몬스의 모습이었어요. 손흥민의 7번을 달고 뛰는 그의 플레이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볼을 잡을 때마다 팬들의 야유가 더 커졌어요. 영국 언론들도 토트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가디언지는 토트넘의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손흥민 이후 팀의 전술적 공백, 팬들의 신뢰 하락, 선수 영입 실패까지 모든 문제점이 낱낱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손흥민을 잃은 토트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죠. 토트넘 팬 커뮤니티도 확인해봤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구단을 믿을 수 없다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오래된 팬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년간 토트넘을 응원해왔지만 이제 지쳤다. 손흥민을 떠나보낸 것도 모자라 그의 유산까지 무시하는 구단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핵심 축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전술적 대안을 찾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어요. 저는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요.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핵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호텔방에서 런던의 밤 풍경을 담은 라이브 캠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화이트 하트 레인 주변이 경기 후 흥분한 팬들로 북적였을 텐데 오늘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잠들기 전 토트넘 경기 풀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선수들의 움직임에 활력이 없었고 팬들의 응원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빈 좌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해설자의 코멘트도 냉정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잃은 후 공격 옵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의 부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사비 시몬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7번을 달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볼터치 한 번마다 팬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 감독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팀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경기 후 반응도 확인해봤어요. 경기장을 나서는 팬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중간에 경기장을 떠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는 더욱 처참했어요. 시즌 티켓 환불하겠다,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골수 팬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특히 한 팬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유산까지 무시하는 구단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평생 사랑해온 클럽이 이렇게 팬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LA의 화려한 야경과 런던의 침울한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교차했어요. 이 극명한 대조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LA에서의 마지막 날, 데이비드와 함께 코리아타운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카페였지만 벽면 가득 손흥민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카페 한쪽에서는 몇 명의 한국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어요. 모두 손흥민에 대한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지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토트넘 로고 셔츠를 보고 말을 걸어온 거였죠. 혹시 토트넘 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손흥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훌륭한 선수였죠. 토트넘은 손흥민을 모욕했지만 역사는 손흥민을 기억할 겁니다. 지민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지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였어요.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팀을 위해 뛰어다녔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은 뭘 해줬나요? 7번 유니폼을 다른 선수에게 준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LA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지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5년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선수가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손흥민이 LA에서 이루고 있는 건 단순한 축구 성공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현상이자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지민과의 대화가 끝난 후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지난 며칠간 본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 명예시민 임명식, 그리고 곳곳에서 만난 손흥민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줬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반면 토트넘은 어떤가요? 런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두 암울했습니다. 팬들의 야유, 성적 부진,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부재까지. 모든 것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토트넘은 몰락했고 손흥민은 승리했다.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자부심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LA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손흥민이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설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11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 생각했죠. 제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믿어왔던 신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했어요. 반면 LA는 손흥민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 결과 서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쪽은 몰락하고 한쪽은 비상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대조야말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진짜 역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